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15% 올라서 2547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랜만에 1%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계속 250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던 증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고점대까지 올라왔어요.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그래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고요. 뭐 한 2600대는 넘어가야지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외국인이 3,500억 넘게 사면서 우리 증시를 그래도 끌어올렸고요. 개인이 8천억을 넘게 팔았습니다.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수급이었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트럼프 취임 첫 이제 거래일이었는데 일단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다우가 1.2% 이상 올랐고요. S&P가 지금 여기 오류가 나 있긴 한데 한 0.9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이 0.6%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. 다우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히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GDP라던가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한 이런 좀 기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주요 종목을 보시면 거의 뭐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올랐고요. 특히 뭐 다우가 강했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렇게 뭐 산업재라던가 뭐 헬스케어 이런 쪽 섹터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빅테크 같은 경우는 뭐 대체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애플이 혼자 너무 많이 빠졌어요. 애플이 거의 3% 빠지면서 다른 빅테크들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혼자서 이렇게 너무 빠져가지고 애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이는데, 사실 이제 빅테크 중에서 애플이 가장 좀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기는 했어요. 왜냐하면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애플이 지금 싸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그런 애플이었는데, 아무래도 지금 이제 또 이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애플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애플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빅테크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분위기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 2.2%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마이크론도 3.4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7%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. 반도체 쪽도 뭐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. 엔비디아 다시 140불 위로 올라왔고요. 특히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데요. 브로드컴이 1.2% 어제는 올랐지만 뭐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서 이게 많이 안 오른 게 아니에요. 계속 지금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외 뭐 다른 섹터들도 다 좋았습니다. 쪽도 괜찮았고요.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쪽도 괜찮았고요.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어느덧 지금 보면 다시 사상 최고가 대비 1%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. 특히 S&P를 보면 6100 정도가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 6100을 살짝 못 찍었죠. 6099인가가 이제 아마 사상 최고가인데 1%가 지금 채 안 빠져 있죠.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다시 뭐 이렇게 또 고점으로 또 오고 있습니다. 확실히 뭐 채권 금리가 안정이 좀 되니까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미국 10년물이 4.5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좀 주식시장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빠졌습니다. 지금 뭐 장중에 107대도 가기도 했고요. 지금 뭐 108 정도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괜찮고요. 그러면서 이제 원 달러, 달러 원 환율도 지금 1437원. 오늘 뭐 장중에는 1429원까지도 빠지기도 했어요. 그래서 원화 강세가 이렇게 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좋은 그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 뭐 지수가 1% 이상 올랐으니까 대체적으로 다 좋기는 했는데
반도체가 뭐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특히 보면 오늘 삼성전자 1.5% 올랐고요. 그리고 하이닉스가 3.4% 이렇게 올랐습니다. 뭐 삼성전자도 뭐 빠지지는 않았고요. 1.5%라도 그래도 오르긴 했습니다. 네, 하이닉스가 확실히 오를 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3.5%가 올랐고요. 22만 원대 이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만 원대 후반 사상 최고가라서 뭐 이제 한 2만 원 정도만 더 올라도 네,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넘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서 뭐 상당히 지금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. 계속해서 하이닉스 좀 외국인이 많이 샀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사서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뭐 이렇게 75만 주 일단은 매도를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기관 쪽이나 이런 데서 좀 하이닉스 이렇게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또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한미반도체가 11% 이렇게 오르면서 하이닉스를 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, 한미반도체가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라왔죠. 이것도 사상 최고가가 19만 원대였으니까 네, 정말 뭐 많이 빠졌었어요. 거의 7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. 뭐 빠졌던 거를 생각하면 아직 뭐 절반까지는 아닌데 네,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절반 이상 이렇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일단 반도체 주식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세 회사가 이렇게 삼성전자,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니까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오늘 또 뭐 다른 섹터들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8.6% 오르면서 네, 원전주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미국 지금 수혜를 좀 받을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근데 뭐, 이것도 아직 기대로 이렇게 오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매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어, 네, 그런 것들이 뭐 충족이 된다고 하면, 여기서 뭐 훨씬 더 오를 수도 있겠죠. 네, 그리고 또 보면 HMM이 6%대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. 조선 쪽은 오늘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. 현대중공업이 3.9% 빠졌고요. 한국조선해양이 3%, 그리고 하나오션도 3% 이렇게 빠졌습니다. 확실히 조선이 최근 들어가서 가장 달렸던 이런 섹터다 보니까, 네, 오늘은 좀 이렇게, 제법 그래도 3%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. 2차전지 쪽을 보시면 이쪽은 뭐, 약간 오르긴 했는데, 뭐 그렇게 크게 오르는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. 에너지 솔루션이 1.5% 오르는 정도였고요.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뭐 약간 오르긴 했는데 현대차 1% 정도 오르는 수준이라서 네, 겨우 뭐 20만 원대를 힘겹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현대차 보시면 거의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, 상당히 지금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현대차 뭐 실적이 뭐 지금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뭐 아주 안 좋을 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도 뭐 작년 비슷하게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싸기는 합니다. 지금 추정 PER 4.3배 나오죠. 네. 그래서 주가가 싼 거는 맞는데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. 보면 지금 워낙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다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또 중국 전기차가 뭐 우리나라 시장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경계감도 있고 네,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이 3,500억 사주니까, 네, 1% 이상 이렇게 올라와서, 그래도 오늘 참, 네, 기분이 좋았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. 네.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12월, 이때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는데, 이때 진짜 장중 저점이 2360대까지 빠졌죠. 그래서 이 저점은 일단은 벗어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, 그럼 그렇다고 이 증시가 이제 레벨업이 될 수 있을까 하면, 네, 그거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기는 합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좀 주주가치 훼손하는 것들은 지금 여전하거든요. 이번에도 또 LG CNS 상장이 되고, 이렇게 좀 끊임없이 이렇게 중복 상장이나 이런 쪼개기 상장이 많이 되면, 그만큼 그 시장 전체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. 네, 이런 자금이 이렇게
그 흩어지는 것도 있고, 네, 주식 수 자체가 많아지니까, 네, 그래서 좀 투자 수익률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, 근데 뭐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. 지금 뭐 상패 같은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네, 분명히 뭐 상패가 많아지면 좀 종목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좀 시장에 좀 이제 돈이 압축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관리가 돼야 될 거예요. 아마 이제 부실하고 진짜 투자자들한테 이제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이제 폐지가 돼야 되고,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잘 오히려 또 인센티브를 주고 막 그렇게 어, 좀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, 글쎄요,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런 거를 워낙 못하는 나라여가지고, 네, 그래서 뭐 한국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좋아지는가는, 네,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뭐 지금 뭐 상법 개정이 계속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뭐 이런 거가 이제 확실하게 딱 그 법 개정이 되면, 네,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발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뭐 호재로 보고 있는데, 일단 뭐 그것도, 네, 확정이 돼야지 이제 반영이 될 거라서,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선반영 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